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작전명 시크릿에서 준비해뒀습니다. 내일장 이길 수 있는 수익률 그리고 작전들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한규수 매니저님이 수익률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수익률을 보여줄지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작전명 시크릿 가볼게요. 네,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 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빨갛게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0.13% 상승해서 2,514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했습니다. 81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종목 수는 하락한 종목보다는 적습니다. 405개 종목이 올라갔고요. 자, 오늘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67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86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상승세는 이어가는데 모두가 얘기하는 건 생각보다 좀 심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도 섹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규수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오늘 장은 지수 자체가 뭐 그렇게 밀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에 있고 그동안 우리 증시가 그동안 해왔던 흐름 자체가 미국 증시가 가다가 멈추면 국내 증시는 먼저 빠지는 이런 형태를 반복해 왔었는데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집중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다 밀리면서 뭐 시장은 괜찮았는데 종목들이 밀리면서 좋았다가 말았다 하는 이런 시장이 전개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실망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빠지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좀 담아가는 전략을 확실하게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였다면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로봇 테마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바이오랑 엔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안 빠진다면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이쪽으로 이제 제가 순환매가 돌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는 빠지고 다른 바이오는 오르고 반도체는 좀 빠지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순환매 장세에서 방망이는 여전히 짧게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좀 좋아졌다 생각은 드는데 내일은 또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보유자 입장도 될 수 있고 내일 신규 매수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지금부터 확실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자, 풍력, 선풍기로 따지면요. 그래도 오늘 보면 이게 약풍에서 중풍 좀 넘어서 우리가 강풍까지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있었던 호재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시아 시장이 아시아 시장의 이 풍력 인프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풍력주가
오르다가 좀 말았어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투자 전망 그리고 여기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올랐던 이유는 영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1.5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풍력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부터 움직였거든요. 네. 오늘 일단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을 보였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풍력 테마를 투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전반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당장 지금 투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풍력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풍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이제 그 신사업이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풍력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금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했기 때문에 풍력 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조금씩 지원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풍력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은 전년 동기 대비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풍력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 우리 국내 그 풍력 관련 업체들 밸류체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풍력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네.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좋아지는데 왜 지금 타이밍에 보시는지 궁금하다라고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일단 뭐 그 풍력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력 관련해서는 미리 스터디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막상 닥쳐가지고 스터디를 해버리면 막상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쵸. 잘 기준이 안 설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업데이트하면서 스터디 하시게 되면 충분히 나중에는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기간적인 이슈로는 또 29일에 예산안 심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추가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좀 모멘텀이 돼서 움직이진 않겠죠. 네, 아니 충분히 움직일 움직일 수 수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풍력 관련 종목들이 지금 워낙 바닥에 있고 지금 원래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 업황을 먼저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전력 인프라 구축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구축 기업인 LS 일렉트릭이랑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북미향 매출 비중도 지금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가는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풍력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거품이 꼈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의 위치는 확실히 맞을 것 같고요. 한규수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지금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모여지고 있는 흐름이라면 풍력도 상당히 뭐 많잖아요. 블레이드를 파는 데도 있고 기둥을 파는 데도 있고요. 하부 구조를 파는 데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그래도 가장 좋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풍력주 전반에 걸쳐서는 오늘도 시세를 보시도 아시겠습니다만 기사가 나왔고 그 이제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풍력주 전반에 걸쳐서는 저는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지금은 아니다. 네, 좀 그럴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중장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앞으로도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역시 이제 말씀하신 내년 이후에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실적을 수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의 어떤 그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다라는 부분들 보게 되면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재료들이 좀 나와줘야 주가 반등이 좀 본격화될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더 강력한 어떤 시세를 땡기려면은 더 강한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긍정적인 시각은 보되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보는 것보다는 내년 이후에 이런 어떤 풍력 관련된 재료들이 나오는 것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CS 베어링하고 CS 윈드 같은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풍력과 관련된 재료가 부각이 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그 가장 큰 모멘텀은 한교수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내년에 우리가 있을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면 네. 여기도 사실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반응하겠죠?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인데 저는 이제 이 풍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친환경 섹터는 역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 인하보다는 유가가 진짜 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 가지고 또 이 친환경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좀 진행이 돼야 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지금처럼 유가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또 유가가 계속 하향 안정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친환경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정책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보고 또 금리 정책을 뭐 같이 나중에 보시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풍력 에너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니까 한전에서 누적된 뭐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백일현 매니저님,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한전이 누적된 적자를 보여준다면 전력 인프라 투자 금액이 감소하면서 재생에너지 그때까지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이 받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번 정부에서는 원자력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맞아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미국이랑 유럽 쪽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대만 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수 위주의 기업들이 있고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있는데 CS 윈드랑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풍력 관련 종목인데 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정책 영향은 받겠지만 좋으면 더 좋겠지만 내수 정책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해외 쪽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고 지금 3분기 실적을 찍어봐도 차곡차곡 수주 잔고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쪽이랑 그리고 대만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풍력 설치를 내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적어도 CS 윈드랑 SK 오션 플랜트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민수 아나운서가 제기했던 문제점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CS 윈드,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점유율이 44%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을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해상풍력 타워, 글로벌 이제 풍력 타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자동차 형님보다 나은 아우입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보다는 좀 소부장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네.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주를 본다면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소부장 어떤 쪽을 보시는지. 일단 자동차 쪽은요.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서 네. 뭐 완성차 업체도 보고 있고 또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부장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타이어 관련주들도 상당히 시세가 좀 많이 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대오토모빌 같은 종목군들은 얼마 전까지 시세가 좀 많이 났다가 꺾인 상태에서 지금 반등에 나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대오토모빌은 약간은 이제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 같은 종목군들이 정말 시세가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도 기준 무려 4,000%가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자동차 관련주들과 이런 타이어 관련주들, 부품주들 모두 전반에 걸쳐서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과연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단순하게 저평가를 해소하는 게 문제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것이냐. 요거는 앞으로 제가 보기엔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의 향방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부장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워낙에 실적이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일부는 또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업황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소부장주들의 반등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당장은 곧바로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저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현대차, 기아차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곧바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좋은 종목이로 분명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분명한데 과거에도 좋았을 때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데도 곧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비자 종목들은 저평가를 했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고 묻어두는 관점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뭐 타이어 관련주, 뭐 한국타이어부터 해가지고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도 주가가 최근에 올리긴 했는데요. 넥센타이어가 퍼가지고 한 6배 정도 오히려 더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관련도 괜찮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화신이라든가 서현이라든가 또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정말 바닥권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당장 뭐 주도주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좀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타이어주들이 맨 바닥에 있다 지금 고개는 든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타이어주가 이제 잘 팔리고 돈도 잘 버는 건 알겠으니까 지금 살까 하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역대 시장을 보면서 타이어라는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됐었던 적이 있나라는 의문점도 좀 들더라고요. 그랬던 이력이 있다라면 접근해 볼 몸도 하지 않을까. 과거에 뭐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은 과거에도 조금 시세가 난 적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엄청난 시세까지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보통 이제 자동차 종목들은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지금 GM이라든가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도 굉장히 퍼가 뭐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주들의 저평가 현상들은 뭐 글로벌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언제 시세가 날 것인가라는 것도 해외 업체들의 자동차주들의 시세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고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멈췄다라는 측면하고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그 금리 인하 기조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분명 할부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자동차주들의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만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만년 동안 주가가 못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년 동안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이 만약에 시세가 터지게 되면 무서운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크게 훼손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자동차 주고요. 최근에 지인이 타이어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카센터에 갔는데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지인이 이제 타이어를 교체한 지가 4년이 지나서 오랜만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가격을 4년 전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갔더니 한 2.5배가량 타이어 가격이 비싸졌다. 엄청 비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갈다 보면 한쪽만 할 수 없으니까 한쪽 갈 때 앞으로 두 쪽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나중에 이제 조금 지금 타이어주를 둘러싸고 있는 고물가들은 전반적으로 빠진 상태잖아요. 네. 타이어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더 올라가나요? 저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현재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그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타이어로는 내연 기관차에 사용되던 타이어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가게 되면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약간 내구성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타이어 업체들이 못 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비도 많이 올라갔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재료비도 많이 올라갔었고 물류비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도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원재료비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타이어 판가까지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올해 너무 자동차가 많이 팔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좀 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봤을 때는 향후에는 마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이어주까지 짚어봤는데 네. 이번에는 자동차 전반적인 산업으로 다시 좀 넘어와 보면은 자율주행 산업에 따라서 여기서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쵸. 2025년부터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내년으로 좀 빠르게 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센싱, 라이다 아니면 카메라 혹은 맞아요, 뭐 카메라.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네. 내년에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본격화로 들어간다면 어떤 쪽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율주행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센싱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큰 사고 없이 정말 상용화된다라는 그 시간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은 갖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은지는 일단 뭐 분석은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용화 여부가 저는 정말 언제쯤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현재 뭐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도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압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앞서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율주행차는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레이더라든가 이런 뭐 장비들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오토바이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지금 현재 기존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들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바이 같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가장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 쪽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칭을 해서 뭐 아까 타이어 이야기도 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이야기도 했는데 한교수 매니저님 이쪽 자동차군이라는 큰 섹터 안에서 가장 좋게 보는 쪽 종목은 어딜까요?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아 역시 보고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네, 일단 자동차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도 저평가됐고 또 자동차 소부장 종목들도 너무나 많고 또 자율주행차도 많기는 많은데 네. 그들 종목들보다는 역시 기아라고 하는 종목이 너무나 저평가된 부분들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장세가 외국인들이 장을 살짝 리드하고 있는 그런 장세거든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대형주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아 같은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퍼가 지금 이제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극도로 저평가된 종목이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의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 고점이 뭐 9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데 이 매물을 받으면서 주가가 완만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패턴사로 보게 되면 이 매물들을 많이 소화를 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 박스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라는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주도주다라는 맥락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실적 대비 역대 저평가된 실적이라는 부분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현대차보다도 기아의 실적이라든가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아 같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서브 종목으로서 장기 종목으로서 한번 잡아놓고 가져가 볼 만한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기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딱 정은은 님께서 기아 지금 정고점인데요. 박스 상단에 있지 않나요? 라고 딱 댓글이 올라왔는데 마침 또 한교수 매니저님께서 박스를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리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네, 저는 사연이야라는 종목이 좀 아웃 쪽을 보시는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떤 종목들도 지금 다 거의 다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연이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3분기 영업이익만 576억 원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7, 8월 달 많이 올랐을 때는 업황 피크아웃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이 576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서현이암, 특히 서현이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 이화와 기아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전, K반도체 더 날아가자, 더 잘하자라는 의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 애플 등이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제품 내부에 이 AI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를 전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는 이 가우스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AI가 더 가벼워지고 그를 커버할 수 있는 반도체의 능력, 더 좋은 능력의 반도체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건 백인현 매니저님 투자 아이디어가 기존 반도체를 본다면 기존 투자 아이디어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가볍고 더 좋은 반도체가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걸 기대해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뭐 새롭게 이제 테마 기존에 이제 뭐 AI 반도체 칩 관련 테마가 그대로 이어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새롭게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더 그쵸, 추가가 그쵸.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 우리가 기존에는 AI를 클라우드 센터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AI를 구현했는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노트북 자체 IT 기기에서 AI 칩을 통해서 AI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 애플이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AI를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통화를 할 때 실제 외국 사람이랑 통화를 할 때 실시간으로 AI 칩이 통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판매량도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수요는 오히려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AI 칩이 아무래도 이제 생각보다 고가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 그쵸. 종목들도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와. 업황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쵸, 새로운 그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내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 수요까지 살아난다. 또 오늘 뉴스를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0월 달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처음으로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IT 기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물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은 받았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민수 아나운서는 이제 그러면 핸드폰에 네. AI가 구동이 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핸드폰 가격은 되게 많이 비싸질 것 같거든요. 엄청 비싸질 것 같아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일단 후기를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 삽니다. 아, 또 스마트하게 근데 또 하려고. 사기는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요즘에 나왔던 핸드폰 신제품들이 네. 크게 성능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 조금 중요했었는데 이렇게 고성능이 맞습니다, 갑자기 맞습니다. 확 들어와 보면 맞습니다.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이렇게 AI가 핸드폰에 나온다. 우리가 지금 챗GPT나 이 컴퓨터를 통해서 데스크탑을 통해서 AI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들어온다는 건 네. 더 무궁무진해질 것 같거든요.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것들이 네.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식은 반도체에서도 더 많은 캐파가 필요해지는 거니까 호재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스마트폰 부품 업체 그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 교수 매니저님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그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일단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뭐 예전에도 스마트폰 자체가 나왔을 때가 이제 들고 다니는 PC처럼 그냥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신을 하고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듯이 요즘은 챗GPT가 너무나 시장에서 많이 시장에서 크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챗GPT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그 캐파 자체가 더 커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더 커진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더 크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밀렸습니다만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은
시장이 빠르게 가는 장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장이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이 갔다가 약간 눌리고 있는데 쉬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이고 이렇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 종목군들의 주가도 단기로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역시 반도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스마트폰용 AI 시장에 대비한 새로운 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가볍고 용량이 더 크고 빠른 이런 칩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맞는 반도체 그리고 패키징 관련주도 이런 종목군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경우는 역시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네. 오늘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포기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처럼 저렇게 이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또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변하는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은은 형님께서도 댓글창에서 온디바이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주셨거든요. 근데 또 제가 찾아보면 뭐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뭐 AI가 구현되는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실제로 핸드폰에 탑재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실제로 이제 통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라이트한 그 약간 가벼운 인공지능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그리고 PC 같은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AI 반도체 칩 수요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도 AI가 들어가고 그리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AI 반도체 칩도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실시간 통역을 제가 말씀을 예로 드렸지만 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미지도 있고 뭐 코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 딜레이도 있을 수 있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바로 하게 되면 딜레이 없이 빠르게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아이언맨 봤습니다. 그 비서 같은 진짜 그런 게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제가 그런 IT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챗GPT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뭐 그때도 아이언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핸드폰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한다라면 뭐 실제적으로 뭐 영상을 띄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챗GPT와 대화도 가능한 건데 이게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간다면은 좀 복합적일 수 있어요. 메타버스 쪽에도 좀 여러 모멘텀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와 연결되고 핸드폰과 직접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AI 서비스는 제가 바로 생각했을 때는 XR이나 AR 기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 그 기기가 좀 더 보편화돼서 나온다면 AI와 이 온디바이스 칩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 XR 기기 연결된다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투자 모멘텀 순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여기서 종목명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의 어떤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저 가장 큰 수혜는 지금 저는 뭐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마트폰용 AI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일단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저전력 DDR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제주반도체가 LPDDR 쪽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제주반도체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주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이것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없죠. 네, 투자 알겠습니다. 분야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작전명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기회를 엿보자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뭐 3년 동안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어떻게 내년에는 좀 중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 여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시간 지나고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높고요. 근데 이제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이고 또 월가에서도 또 미국의 투자하는 쪽에서도 중국 경기는 내년에 살아난다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부동산 쪽이 아직도 살아나지 그렇죠. 않은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건데 일단 그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결국에 경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미국처럼 경기가 저렇게 화랑일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인플레를 진정시켰던 것처럼 결국에 정부에서 나서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면 결국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업체들에 대해서 뭐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자금 조달 방식과 더불어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경주가 됐고 그동안 지금 중국 경기에 있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경기만 살아나게 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 쪽에 지속적으로 자금 투입과 함께 지원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역시 이제 연말과 연초 정도에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약간은 뭐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도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은 열어놓고 놔야 되고 또 중국 경기는 그동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밑바탕을 할 수가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좀 있을까요, 한 교수 매니저님?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한테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당장은 중국 증시가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 증시를 볼 때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 회복보다 굉장히 빠르게 살아날 거로 봐요. 이미 이제 중국은 소비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다 부동산 지표만 살아나게 되면 중국 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수혜주를 보는 것보다는 중국 증시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대표로 중국 관련 ETF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국 ETF 관련주 중에서 타이거 차내 항생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타이거 차내 항생테크는 이제 홍콩의 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시세를 추정하는 ETF 종목인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친 건데 중국 경기 살아나게 되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대바닥권이고 굉장히 리스크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게 되면 물리거나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시간을 가지고 보게 되면 시세가 날 때는 거기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할 것이고요. 마셨듯이 중국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항생테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국이죠. 중국의 차이나 H 레버리지 이런 ETF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충분한 가능성은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일현 매니저님 관련주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HD 현대인프라코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고요. 그리고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GDP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중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비 위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가 수혜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수혜주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 작전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에서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수익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 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순저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있습니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순위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님 25%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의 정종택 매니저가 굉장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21% 수익률로 1위와 2위, 현재 4%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 7%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네, 종목별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바뀌었어요. 1위는 부동인데요. 2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백인현 매니저의 콘텐트리 중앙이 올라왔습니다. 15.15%, 3위 정종택 매니저의 지어소프트입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콘텐트리 중앙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이고 이거는 전략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김병진 매니저의 LX 세미콘 2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 내에서 아웃시켰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콘텐트리 중앙 바로 여쭤볼게요. 목표가 달성했는데 어떻게 변경하시나요? 일단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상향하고요. 일단 입절가는 14,500원으로 일단 둘 다 상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국내 K 콘텐츠 관련 업체들 뭐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제작비 세제 혜택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사업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고 목표가 16,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6,000원까지 봐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를 해보면 좀 좋을까요? 오늘 빠진 대덕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포트에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SNS 덱은 그냥 계속 가져가고요. 일단 대덕전자가 오늘 뭐 6.1% 밀렸습니다. 뭐 다른 반도체 관련주가 밀리듯이 같이 밀렸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뭐 일단 대덕전자라는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이고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눌리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바닥 탈출에 따른 숨고리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숨고리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밀릴 때 뭐 추가 매수나 이런 전략도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도 애지간하면 포트에서는 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한규수 매니저님 포트에 5개 종목이 있는데 5개가 다 반도체라는 것. 네.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공격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동인기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웃도어 배낭 ODM, OEM 업체이고요. 오, 예.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 볼 때도 ODM, OEM 업체 위주로 보라고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아웃도어 배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인기현 같은 경우에는 60여 개 글로벌 아웃도어 업체에 배낭을 배낭 ODM,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아웃도어 배낭 시장이 연평균 14% 성장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향후 업황도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이 국내에서도 브랜드를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춥습니다. 네, 많이 무엇보다. 춥고 또 특히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데 예. 일단 동인기현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3일 됐네요. 네, 3일 된 종목임에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 공모가가 3만 원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공모가 아래였기 때문에 주가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술 물량이 가장 이슈가 되는데 그렇죠. 그 이슈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동인기업 같은 경우 뭐 약간 피어 기업 같은 경우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잘 나오고 주가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인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대 피어 기업 대비에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상장주이고 최근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28,000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동인기업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는지 봤더니 아크트릭스 쪽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동인기현
목표가 32,000원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 예, 저는 오늘 카카오 가져왔습니다. 잘못 카카오요? 들었습니다. 예. 자, 반도체도 오늘 조정 이용을 해서 한번 또 포트에 한번 넣을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요즘 장세에서 장기 소외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이제 은근하게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 같이 그동안 악재들에 의해서 진입했던 종목들이 이제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은근히 올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상태에서 카카오도 최근에 이제 은근하게 좀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워낙에 장기간 동안 소외돼 있고 낙폭화됐던 종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일단은 판단합니다. 네. 일단 지금 시세 조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룹 차원의 쇄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단 기업 자체의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택시 단체들과 그 공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아마 주가 바닥을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 내년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한 11%, 영업이익이 한 26% 증가할 정도로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주가는 여러 가지 악재들에 의해서 주가가 더 많이 밀렸고 너무나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 올라갈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밀렸다.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회사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그런 심리적인 악재가 많이 나와서 밀렸던 부분들이고 그러한 심리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회사가 펀더멘탈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카오 현재 구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편입을 하는데 오늘 종가가 5,300원이죠. 네. 약간 호가 낮춰서 매수가 5만 원 보고요. 목표가는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 57,000원, 손저가는 4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47,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반도체 다음 바닥줄을 제가 내일 아침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스마일 짓는 시장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자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밀려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했는데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한규수 치시고 오시면 오늘 방송 보실 수 있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보시면 오늘 녹화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분석 내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또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분석 내용들까지 많이 올려놨으니까 자 오늘 녹화 내용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